아 1억 하면요 1000만원 무조건 됩니다. 돼요. 막상 오픈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신경을 꺼버려. 신매도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 방치돼 있어. 자, 오늘은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사 대표인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적나라하게 제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총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하실 거나 창업을 하실 때 좀 감안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5가지만 알면은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저도 좀 인정합니다.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때 약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좀 없는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거나 좀 숫자를 좀 조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할게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하고 많이 나아지려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어요. 좀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사기를 치려는 브랜드들이 좀 있는 거는 저도 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얘기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이자카야 우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은 한 50군데 조금 넘거든요. 가맹점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본사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믿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게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는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는 가맹거래법이 바뀌면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지만 첫 번째 브랜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어떤 브랜드를 보던 간에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는지를 보는 게 좋아요. 단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8월에 오픈한 다음에 저희는 가맹사업을 언제 했냐면은 22년도 한 12월쯤에 했어요. 1년 이상 정도, 그러니까 4계절 정도는 지나서 검증을 끝내야지만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뭔가 제 스스로 좀 떳떳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는 1년 이상 검증을 끝내고 한 매출이 한 6천만 원, 그때 25평이었는데 25평 기준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21년도 8월 이전에 저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시현 대표님이 매장이 서현 연어육회라는 매장이었어요. 이전에 이 이름으로 한 7, 8년 정도 운영되는 개인 매장이었어요. 이름을 우규로 바꾸면서 1년을 한 번 더 검증한 다음에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저도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검증 기간을 거쳐서 지나간 경우예요. 근데 저는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업계에 들어와 보니까 안 그런 브랜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직영점을 정말 1년 이상 4계절 이상 운영해가지고 탄탄하게 갔는지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기본을 지키지 않는 브랜드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본사 상담을 할 때 그냥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허황된 숫자. 자, 무슨 말이냐면 구라치는 거예요. 구라치는 거. 보통 광고부터 시작돼요. 창업비용 3천만 원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짓말로 사실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 광고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들이 하도 막 올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올려치기를 해. 막 다른 브랜드들이. 그것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실 때도 약간 안 믿고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허황된 숫자를 남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기준점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오랫동안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번 다음에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된다. 이게 솔직히 본질적으로 가장 맞는 거잖아요. 브랜드가 좋고 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을 오랫동안 많이 벌면 되는 건데 투자금 대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광고할 때도 3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계속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장사를 할 때 벌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약간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아요. 1억 정도로 만약에 든다. 보증금, 권리금, 투자기업, 직기료가 다 1억 정도 들어요. 이거는 이익은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냐? 현실적으로 이익을 500에서 700 보셔야 돼요. 500, 700. 자,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1억만 투자하시면 매달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요. 1,000만 원 정도는 1억 투자하면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 1억을 1,000만 원을 오랫동안 지속한다? 별 노력 없이 그냥 구조만으로 1,000원을 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자유 경쟁이에요. 경쟁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렇게 1,000만 원씩 1억만 하면 벌 수 있다? 그러면 다 달려들어. 다 달려들기 때문에 이 이익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으면 남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1,000만 원 버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500에서 700을 버는 걸로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잘하면은 1,000만 원 벌자.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자, 2억을 가져왔다. 2억의 투자 비용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열심히 해서 벌려고 노력해보고 잘 되면은 1,500에서 2,000은
잘 되면 노려보자 이렇게 가야 돼요. 이 1000만원과 1500에서 2000 이 노려보자는 뭐냐면은 사실은 운하고 실력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구조가 그래요. 자리가 운 좋게 싸게 잘 나온 데가 좋은 자리여야 되고 사장님이 단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갖다 팔지 뭐, 그냥 장사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단골 쌓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손님 만족시켜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 온 손님이 또 오게 하지? 우리 가게에서 사람들이 기쁘게 정말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갈까? 이거를 실력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는 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운과 실력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광고를 하황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1억 하면요 1000만원 무조건 됩니다.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솔직히 좀 업계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인정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현실적인 기준이 없고 내가 그냥 난 1억으로 그냥 1000만원 벌고 싶은데, 좀 과장하면은 나 1억으로 2000만원 벌고 싶은데, 가끔 이런 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사기들을 당할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꼬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기당하시는 분들은 그 현실에 대비해서 너무 높은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허황된 꼬임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월급 보통 3, 4억 받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1억만 투자해서 1000만원 벌 수 있는 게 무조건 된다? 그럼 왜 안 해? 보통은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모으셨을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신용대출 받으면 5천 정도 나와요. 그럼 1억 정도는 진짜 힘쓰면 다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현실적으로. 대출 땡기면은. 자, 그랬을 때 거의 다 웬만한 사람들이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1000만원을 무조건 벌면은 그걸 왜 안 해? 다 하지. 나만 할까? 과연 그 비밀을, 이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을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기준점을 잡고 가셔야지 이 허황된 숫자에 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현실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댓글 달리세요. 나는 1억 투자했는데 지금 2천씩 버는데? 자,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브랜드조차도 지금 유튜브 지금 이 채널에 쭉 내려보시면은 가맹점 수익들을 다 깠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진짜 1억으로 1000만원 버는데? 있어요. 자, 2억으로 2000만원 버는데? 있어요. 저희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운과 실력으로. 이해되시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자, 이런 입장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세 번째 뭐냐?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세 번째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냥 느낌이 좋아야 돼. 약간 이성을 만날 때도 뭐 나는 이상형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다 있잖아요. 실제로 만나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느낌 좋은데? 해서 만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상형과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괴리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따지고 막 재고 막 해도 결국에는 느낌이 중요해요. 이것도 좀 말하면서 좀 웃기긴 하지만 이 브랜드 왠지 그냥 느낌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들어야 돼요. 이 느낌의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브랜드의 매장의 컨셉이 있을 거잖아요. 이 컨셉이 내가 사장일 때 기분이 좋아야 돼. 이 매장의 사장이 나야 라고 상상을 했을 때 기분이 일단 좋아야 돼. 남들한테 나 여기 사장이야 라고 말할 때 기분이 좀 좋아야 돼요. 나 장사하는데 나 이거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느낌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파는 음식이 내가 좋아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유일하게 못 먹는 음식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꼬막이에요. 저 어렸을 때 꼬막을 먹고 토해가지고 꼬막을 아예 못 먹거든요. 그런 제가 아무리 꼬막 브랜드가 진짜 잘 나가고 엄청나게 돈 잘 버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다가 지쳐. 어차피 맛을 봐야 되는데 맛 못 보죠. 손님들의 니즈를 알아야 되는데 난 모르죠. 난 안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점점 소홀히 하고 약간 정이 안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관리를 안 하게 되고 점점점 이상하게 망치는 매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자카야라는 브랜드 시작한 것도 저는 원래부터 술집을 가면 이자카야만 갔어요. 저는 이자카야 좋아했기 때문에 이자카야라는 브랜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팔고 싶은 음식, 팔고 싶은 그 느낌을 갖는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난 오리고기를 안 좋아하고 평소에 안 먹어. 근데 오리고기 브랜드가 잘 나간대. 그럼 이거 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평소에 팔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걸로 그 느낌을 갖고 선택하셔야 돼요. 좀 약간 주관적이긴 하죠.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그리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팔잖아요. 장사해보신 분들 알 텐데 나중에는 그 음식을 안 먹게 될 겁니다. 상당히 물리거든요. 왜냐면 맛을 하도 보니까. 그건 이렇게 여담이. 좋은 프랜차이즈 고르는 법 네 번째, 가맹점 방문.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는 있을 거예요. 내가 일단 특정한 브랜드를 어차피 인터넷 찾아보고 알아보실 거잖아요. 그럼 몇 개 후보군이 있을 거예요. 한 3, 4개 정도는 되겠죠, 보통? 그 정도 찾았다. 인터넷 충분히 검증하고 막 확인했다. 일단 집 근처에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데를 매장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진짜 먹으러 가봐요. 손님으로서 먹으러 가봐야 돼요. 그냥 가본 다음에 내가 만족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생각보다 만족 못하는데? 별론데? 생각보다 별로네? 라는 어떤 느낌 받으면은 그냥 그 브랜드 버리시면 돼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일단은 그건 버리고 먹었는데 괜찮아. 맛도 괜찮고 분위기 괜찮고 뭔가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뭔가 그 느낌이 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날은 가요. 그날 가고 다음에 언제 가야 되냐면은 저희 기준에는 오픈이 5시거든요. 오후 5시? 그럼 1시간 전에 4시에 가시면 돼요. 오픈 준비할 때. 보통 1시간 전에 오픈 준비할 때 사장님 다 계시거든요. 마감할 때 가면은 일찍 퇴근하시는 사장님도 있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 시간에 가면은 바쁘기 때문에 대응을 잘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점심 메뉴를 판다. 그럼 12시에 오픈한다. 그러면은 11시에 가시면 돼요. 11시에 가서 그 편의점에서 그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음료수 박스 같은 거 그냥 하나 딱 들고 간 다음에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브랜드 좀 관심 있어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사장님 생각 좀 듣고 싶어서 잠깐 그러는데 한 5분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분들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뭐냐?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실질적인 꿀팁인데, 얘기할 때 절대 저 이 근처 사는데요, 저 이 근처에서 하려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장님들이 자기 근처 매장이 같은 브랜드 나온다?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수원에 매장 갔다 그러면 저 용인 쪽에다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다른 데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얘기가 나와요. 안 그러면 막 부정적인 얘기를 어떻게든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음료 사들고 가서 이 브랜드 혹시 어떻게 되는지 5분만 좀 설명 잠깐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얘기해 주시면 보통은 다 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거기서 만족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서 만족도가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막판적인 얘기 막 해, 그러면 그 브랜드는 안 하시면 돼요. 꼭 들어보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베스트는 2군데 정도 들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군데를 갔는데 그 매장이 사실 잘 못 관리하는 매장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베스트는 2군데인데 그럼 좀 허들이잖아요. 그냥 한 군데라도 가세요. 한 군데라도.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프랜차이즈 고르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은, 관리를 잘해주는 본사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경우가 있냐면은, 딱 계약까지 하고 차렸어. 차리기 전까지는 막 진짜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밤하늘 별까지 따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막상 오픈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신경을 꺼버려. 신메뉴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 방치돼 있어. 뭐 물어보면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하고 넘어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져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맹점 반문 때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오긴 할 건데, 그래도 관리라는 건 다 잘해준다 하거든요. 실제로 잘해준다 하는데 어떤 부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저희 브랜드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정도 하니까 다른 브랜드도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주에 한 번은 무조건 통화해야 돼요. 이거는 주간 보고 때 직원들이 저한테 직접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통화를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얼굴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다른 브랜드들. 근데 절반 이상의 브랜드가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몰랐어요. 안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다고 하고 실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물어보면 아마도 정답이 나오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어디까지 해주냐면, 정산 보기 좀 어렵거든요. 유튜브 영상 저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맹점 유튜브 영상 보면은 저희가 정산을 드린다, 정산을 해드려요라는 단어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장님도 장사하다 보면 그 정산하기 좀 힘들거든요. 내가 뭐 원가율이 얼마고, 인건비 비율이 얼마고, 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가고, 뭐 기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이런 사실 다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근데 저희는 본사에서 그걸 다 확인해요. 사장님들 얼마 버는지 확인도 하려고. 그래도 원가율이 좀 높다, 사장님 레시피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좀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건비 비율 너무 높다, 사장님 매출 대비 인건비 높은데 왜 그런 거예요? 뭐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들어가야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잔소리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그냥 자유롭게 장사하고 싶은데 잔소리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장사를 해보시면은 되게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나 혼자 사장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뭔가 애매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내가 하는 게 맞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혼자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슈퍼바이저랑 같이 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더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슈퍼바이저와 관계가 돈독한 매장들 있죠. 서로 막 형동생도 하면서 막 진짜 돈독한 매장들이 매출이 더 좋아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약간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해주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산도 하는데, 정산은 보통 안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이것도 거의 대부분 안 할 텐데, 지난번 영상에 마케팅 영상 찍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웬만한 마케팅 대행사보다 저희가 더 잘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왜냐면은 저희가 21년도에 오픈할 때부터 마케팅을 직접 했기 때문에 웬만한 마케팅 대행사보다 저희가 더 잘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미팅을 해보고 알았어요. 마케팅 대행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 정도면 대행사 차려도 되겠는데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희가 가맹점 마케팅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아마도 뭐 무슨 말이야 할 건데, 그래도 적어도 다른 브랜드 갈 때는 이 정도는 하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이저가 소통이 안 되거나 답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유일한 담당 창구가 A라는 직원의 바이저인데 좀 답답해. 그럴 줄 알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설문조사를 나가요. 확실히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는 아마 잘 안 할 텐데, 다른 브랜드를 확인할 때는 그래도 요 정도는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사장님 이거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귀찮고 생각보다 아마도 잘 모르세요. 아니면 마케팅 대행에서 맡기면 사기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그 사기를 안 당하려고 사실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시면서 어디까지 본사가 관리해주고 그냥 허울뿐인 거 말고 막 우리가 다 관리해주고요 걱정하지 않고 장사만 해드리게 할게요 이런 허울된 말 말고 그 쇼맨십 된 멘트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방문했을 때도 가면 사장님한테 직접 들어보면 되고 그리고 본사 상담 받을 때도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주는지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5가지로 다 충족됐으면 느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그래도 투자금 대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영상이 약간 길어졌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의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이 5가지에 대해서 상담할 때랑 매장 방문해서 확인해 보신 뒤에 신중하게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